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19일 남았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좀 상승세고 이재명 후보가 주춤하는 추세 같은데 그걸 뭐 여야도 알겠죠. 네네. 각각 전략을 준비하겠죠. 비유를 해보자면 창과 방패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요 연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공격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를 방패로 쓰고 있는데요. 단일화 이슈에 힘을 실었다 뺐다 하면서 공격을 막아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네거티브들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나온 네거티브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몇 가지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L자 손가락 논란도 있었고요. 소가죽 굿판, 신천지 수사 의혹 등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게 이제 다 무속 또는 주술 관련 공격입니다.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은 윤 후보가 당구는 500을 친다 뭐 이런 공격도 있었고요. 윤 후보가 최근 자주 하는 이 어퍼컷 세리머니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정치 보복을 상징한다 이런 공세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질문에 여기서 답을 하나만 주시죠. 네. 정책 승부는 안 보고 왜 만날 네거티브만 하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이런 공세를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일반적으로 이 네거티브라는 거는 지지층 결집용입니다. 여기에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중도층, 부동층, 의견 유보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편은 안 되더라도 상대 후보를 찍게 하진 않겠다 이런 겁니다.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또 직관적인 이 네거티브로 상대 후보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방식 이런 점에서 편리할 겁니다. 다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좀 이런 황당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역풍에 대한 위험성도 있을 겁니다. 네, 자 방패도 보죠. 국민의힘이 방패로 이 단일화를 꺼낸 이유도 알려주시고요. 시청자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합당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이건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향해 이 단일화하자고 압박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 국민의힘에게는 이 네거티브 공세가 커질 때마다 이 단일화 카드라는 게 김을 뺄 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는 카드도 되겠죠. 이런 두 가지 목적에서 단일화만 한 게 없는 게 사실인데 실제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이게 워낙 큰 이슈다 보니까 주요 국면마다 이목을 한 번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안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지만 윤 후보가 이 방식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이제 제가 취재한 내부 분위기인데요. 안 후보가 대선 레이스를 접는 것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이 합당은 바로 지금 이렇게 꽉 막힌 단일화 국면을 조금 우회해 갈 수 있는 또는 단일화 이슈를 조금 진전시켜서 관심을 끌게 하는 그런 언급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 더 통 크게 정권 교체를 위해 정당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후보 사퇴 명분을 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윤 후보가 아닌 누구의 제안도 의미 없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합당이란 단어가 안 후보를 더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이 코로나예요. 네. 이 선거일인 3월 초에 하루 확진자 30만 명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는 거리 두기를 더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후보가 이 정부의 방역 정책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12시까지는 영업하게 해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관료들이 문제입니다. 그냥 보신하고 옛날에 관성에 매여가지고 전에 하던 거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일종의 좀 퇴로를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대목인데요. 어떻게 해도 이 확진자 급증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방역 실패의 비판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트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국민의힘도 좀 신경 쓰이는 대목이 있죠. 맞습니다. 이 선거 당일 누적 확진자가 이제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투표율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겠죠.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구애에도 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제 각각 강세 지역인 광주와 대구를 찾았는데 영 좀 신경이 쓰이는 분위기예요. 아무래도 이 상대편 강세 지역에서 이 뺏어오는 표라는 건 그 가치가 훨씬 큽니다. 네. 특히 호남에서 잔뜩 공을 들이고 있는 윤 후보가 일단 좀 효과를 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 반대로 그동안 광주에 복합 쇼핑몰 하나 없다며 이걸 성공시키겠다고 한 건데 민주당에서는 광주 정신 훼손이란 반응에 이어서 여당 소속 변호사는 가난한 사람이 명품 시계를 차는 것에 비유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친 김에 호남 지역에 필요한 이슈들을 적극 발굴하는 이 특공조까지 결성해서 민심을 더욱 자극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복합 쇼핑몰에 이어서 거론되는 이슈 중 하나가 이 운전면허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네. 광주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하나도 없어서 겪는 불편을 당장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영민 기자였습니다.